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준석 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는데요. 이준석 씨가 젊은 나이에 상당히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고 TV라든가 인터넷 방송에 토론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참가해서 떨어지거나 당선된 사람들, 이런 분들 중에 화제가 되는 사람들을 한 분씩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이준석 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거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눈에 딱 띄었어요. 그분에게 발탁이 돼갖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처음에 이준석 씨가 등장했을 때 상당히 신선했죠.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이든 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딱 어울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선하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치인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년 김묘월 기사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양이 많아야 돼. 남자가 좀 배짱 있고 터프하고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이든 음이든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주에서는 골고루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양이 4개, 음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된 걸 가장 좋아하지만, 남자가 음이 많다 그래서 이건 안 좋고 양이 많다 그래서 좋고, 혹시라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침착해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지적이에요. 이런 거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가 아주 매너도 좋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은 음적인 성향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 음양의 구성을 보고 좋아 나빠 이렇게 판단할 건 못 되고요. 다만 사주가 전부 다 음이다 이럴 경우에는 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면 음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거기에 맞는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음양의 구성으로 이거 좋다 나쁘다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일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어요. 인성운이라는 게 사고계를 나타내고 학문운을 나타내잖아요. 인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씨처럼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해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충으로 깨진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10년 대운과 1년 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일주잖아요. 그런데 지지가 학문운인데 이것이 뭐 충을 받는다든가 원지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그것도 공부하는 시기에, 이럴 때에는 어려운 말로 항마라고 하죠.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을 때에는 이준석 씨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성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준석 씨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만 봤을 땐 3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관운이 없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데에서 높은 자리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관운이 좋다고 봐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2011년이면 27살이거든요. 그때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 계속 출연을 했죠.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도 잘하니까 젊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출연을 했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런 데에서 젊은 정치인을 대표하는 얼굴로 이준석 씨를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관운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고 봐야죠. 이준석 씨가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요. 이분 또래에 그 정도 학력이 되는 이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제 조카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과수석으로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서 그 대학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1, 2년 정도만 있으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씨가 엄청 운이 좋다고 봐야죠. 20대에 박근혜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도 3번이나 나가고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공천 줄 때마다 서로 나가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6년, 2018년, 2020년 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나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관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단지 국회의원 운이 없을 뿐이지 관운은 엄청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현재 병자대운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약점이 뭐냐면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주를 모르지만 3주를 봤을 때에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없습니다. 특히 수기운은 재성운이니까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결과물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다는 거, 이것은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기운이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28살서부터 37살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게 좋죠. 올해가 경자년, 내년이 신축년인데 올해에 여자를 나타내는 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씨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주에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운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지금 결혼 정년기에 딱 받쳐주니까 내년까지 결혼을 하는 게 좋고 38세 을의 대운은 어때요? 지지가 사의 충, 48세 갑술 대운은 사술원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병자 대운은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38세 을의 대운서부터 운의 흐름을 좋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전보다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지 충할 때에는 여자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죠. 시기로 봤을 때에는 올해하고 내년이 결혼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말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키즈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다가 탄핵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의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보수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주장하는 게 저기 민주당 쪽에 가서 활동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선거 끝나고 나서 사전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우파 쪽에서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이준석 씨가 선을 딱 그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파 내에서는 간첩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비난을 무릅쓰면서 토론도 하기로 했어요. 공개 토론. 이 사전투표가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로 토론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토론이라는 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 토론할 수 있는데 선거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그 결과 갖고 무슨 토론을 해요. 지금까지 발언하고 이런 걸 보면은 꼭 우파 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이런 발언도 많이 했고요. 이 사전선거를 보면 되게 어때요? 같은 우파 쪽에서도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 우파 쪽에서도 좀 신사다운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정규재, 조갑재, 변희재 씨까지
이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공병호 박사가 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한국이라는 그 10년 후 시리즈를 썼던 분이에요.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그 당시에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은요, 공병호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사람 저서만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분은 의외로 사전선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우파 내에서도 완전히 갈렸거든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폭로하지 않은 한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괜히 지금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 자체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털고 가는 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라든가 컴퓨터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오늘은 이준석 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씨가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